더 배움 강추린 한국사 약속의 이름 최승걸입니다. 자, 대외 항쟁과 삼국통일, 신라의 삼국통일 이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또 뜨거운 가슴, 힘찬 가슴을 안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제가 뭐죠? 전화위복이 뭔지 알아? 전화위복은 뭐예요? 화를 뭘로 바꾼 겁니까? 복으로 바꾼 거예요. 오히려 나한테 지금 뭔가가 안 좋은 일이 막 닥쳤어요.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좋은 일이 나타난다. 이것을 우리가 전화위복이라고 그러죠. 그 전화위복의 진수를 보여주는 신라의 삼국통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여러분들도 전화위복을 만드실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온다고 해서 야,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오지? 그렇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다 안 좋은 일이 옵니다. 근데 그것을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만드는 것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그 능력의 출발은 바로 뭐예요? 긍정적인 마인드다라는 거.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마음 항상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대외항쟁과 삼국통일 우리가 교재에는 몇 페이지? 46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7세기 전반의 정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7세기 전반의 정세. 자, 6세기 때의 진흥왕이 그 한강유역을 차지하게 되면서 나제 동맹이 깨지고 고구려와 백제가 손을 잡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 시대별로 어떤 주도권 상황을 약간의 지도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약간의 지도로 조금 약간 자세하게 약간 자세하게 이제 이 동아시아 요 지역과 관련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이쪽에 누가 있습니까? 고구려가 있죠. 고구려. 그다음에 이쪽에 백제가 있고 이쪽에 이제 신라가 있고 여기 이제 일본이 있다. 자, 그러면 신라와 백제의 관계가 깨지고 그다음에 어디 고구려와 백제가 이제 손을 잡습니다. 여제 동맹이죠. 그러면 이렇게 손을 잡과 동시에 거저먹는 팀들이 있어요. 바로 누구예요? 일본이죠. 이렇게. 그다음에 고구려의 친구인 이쪽에 뭐가 있습니까? 돌궐이 있습니다. 돌궐. 이 돌궐은 한자식 발음이고요. 이 영어식으로 얘기할 때 얘들은 뭐라고 불러요? 투르크라고 불러요. 투르크. 그래서 투르크가 동돌궐, 서돌궐, 투르크가 이동을 하는데 서돌궐 쪽에 이동을 하죠. 그러면서 자리를 잡는 그 아이들이 이제 오늘날의 터키입니다. 터키. 그래서 터키가 6.25 때 우리나라를 도와주면서 우리나라를 형제의 나라로 생각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 돌궐하고도 깊은 관계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무슨 세력이 형성이 되는 겁니까? 이때에 무슨 세력이 형성이 돼요? 남북 세력이 형성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남북 세력이 형성이 되더라라는 거죠. 진흥왕 때 잘 나감으로 인해서 너무 좋고 기쁘고 즐거웠는데 오히려 그것이 신라에게 안 좋은 화를 가지고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신라는 이제 막혀버렸어요. 갈 데도 없습니다. 온통 적국의 세상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신라가 어디에 손을 잡느냐? 천상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쪽에 중국의 오랜 혼란기인 위진 남북쪽 시대가 끝나고 통일 왕조가 들어섭니다. 이게 이제 수나라 뒤를 이어서 당나라가 들어서요. 당나라. 자, 그래서 신라가 이렇게 손을 잡을 수밖에 없더라. 러브콜을 이쪽에다 보내더라. 그럼 대결 구도가 동서로 진행이 됐죠. 그래서 남북 세력 대 동서 세력 간의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 교재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라에서 계속 이쪽에다가 러브콜을 보내요. 러브콜. 그래서 수나라가 먼저니까 계속 이제 그 위기 수세에 놀린 이 신라가 계속 수를 자극을 하죠. 자극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고구려를 치셔야지만 수나라도 안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외교적인 노력을 끊임없이 합니다. 고구려를 치세요. 계속 끊임없이 해요. 신라가. 근데 수나라 같은 경우는
혼란기인 위진 남북조 시대를 어떻게 했습니까? 통일을 딱 했죠. 통일을 딱 하고 나서 좀 뭔가 이제 국가 체제를 딱 다져야 되는데 수나라의 이때 임금이 누구냐면 이 수양제예요. 수양제. 얘가 문제죠. 얘가 문제예요. 얘가 이제 자기가 원래 이제 임금이 되는 게 아닌데 자기 형제들을 죽이고 나서 지가 또 임금이 돼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양제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별로 안 좋은 임금에게 쓴다고 그러죠. 수양제가 작정을 하고 고구려를 쳐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0만 명의 별동대, 30만의 별동대 플러스 10여만의 일반 부대, 그럼 총 도합해서 140만 명. 더 얘기한다면 143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을 해주셔야 되는 거는 이 수양제가 먼저 쳐들어오기 전에 고구려가 무엇을 했느냐? 고구려가 무엇을 했느냐? 요서 지방을 선제 공격을 했다라는 거죠. 자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서 지방 이쪽이잖아요. 이쪽 지방을 먼저 공격을 했다. 자극을 했다라는 겁니다. 먼저 공격을 했다. 그래서 쳐들어왔다. 요놈 봐라. 그래서 쳐들어왔다. 110만 명의 위치는 110만 명은 이쪽으로 쳐들어오죠. 이쪽으로 쳐들어오고 30만 명의 별동대는 수군입니다. 이쪽으로 쳐들어와요. 자,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그냥 준비 안 하고 쳐들어왔을까요? 다 준비를 하고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지금 연인원 140만 명을 데리고 쳐들어왔다라는 것은 곧 원정군을 보내는데 긁어 모을 만큼 다 긁어 모았음을 의미합니다. 웬만큼 칼 쥐고 하는 애들을 다 그걸 모았음을 얘기해요. 여기에 보급 부대까지도 편성이 되어 있는 거죠. 쳐들어와요. 쳐들어오는데 여기 살짝 들어간 데가 이제 뭐예요? 청천강이죠. 요 청천강을 살수라고 불러요. 여기에서 누가? 우리의 아주 유명한 형님인 문덕이 형님, 을지 문덕의 살수대첩이 일어나게 되더라. 살수대첩 612년도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수나라 주력 부대가 여기에서 수장을 당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기세가 꺾여가지고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쳐들어왔던 수나라 군대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병사들은 약 4천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로 인해서 바로 어떻게 수나라는 망했어요. 살수대첩으로 인해서 망했어요. 대단한 분이죠. 이 문덕이 형님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서울의 거리 하나가 이 사람 이름을 을지로 이렇게 탄생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딱 망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수나라를 우리가 막았습니다. 고구려가. 그럼 뒤를 이어서 당나라가 딱 등장을 했어요. 당나라가 당나라 당당당 굉장히 당당한 나라예요. 여러분들. 이 당나라는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당나라 대단한 나라예요. 그럼 이 당나라는 초기에는 화친 정책을 딱 쓰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서로 포로도 막 교환하고 우리 서로 잘 지내보자라고 이렇게 화친 정책을 딱 씁니다. 아시겠죠? 화친 정책을 딱 써요. 신라 입지는 더 안 좋아졌겠죠. 네? 또 당나라하고 고구려하고 또 화친 정책을 써요. 근데 당나라의 그 이세민이 아버지를 도와서 당나라를 건국한 그 이세민은 우리나라의 누구하고 많이 비교가 되냐면 조선의 세 번째 임금인 이방원 태종에 많이 비교가 돼요. 큰 공을 세웠는데 자기가 임금 그 후계자 자리를 갖지 못합니다. 이 당시에 황제가 후계자 자리를 이렇게 이름을 적어가지고 놓는 함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무나 열어볼 수가 없어요. 이게 언제 개봉이 되는 겁니까? 이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열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세민이 그걸 딱 봤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이뻐해서 내 이름을 혹시 적었을까? 아닐까? 딱 봤어요. 역시 자기 이름이 아니더라라는 거죠. 이세민이 화딱지가 난 거죠. 그래서 역시 형제들을 죽이고 나서 당태종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이세민이 태종이에요. 조선의 태종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 이세민 당태종에 대한 중국인들의 평가는 대단히 높습니다. 왜 높냐면 당나라가 세계적인 대제국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한 사람이 바로 당태종이고 중국의 문화가
주변 국가에 큰 영향을 끼치게 했던 것도 당태종 때문이에요. 그래서 동아시아 문화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하는 나라들이 어디냐면은 여러분들 동남아시아 포함하고 그 다음에 대만 포함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우리나라, 일본 이렇게 포함해서 한자 문화권이죠. 그 다음에 또 이 당나라에서 나왔던 율령 이런 것도 본받았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 유교가 발전하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한자, 율령, 불교도 비슷한 형태로 같은 문화를 형성하게 됐죠. 이것이 바로 당태종 때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당태종은 이 국가의 정치 제도를 굉장히 세련되게 만듭니다. 이른바 삼성육부라고 해가지고 재상들이 관장하는 그런 기구를 삼성, 세 개의 성을 두었어요. 그리고 실무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를 육부를 두었어요. 그래서 이호의 병영공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육부를 두었어요. 근데 이러한 시스템이 언제까지 지속이 되냐면 여러분들 조선시대까지 지속이 됩니다. 네, 대단한 거죠. 조선시대에도 의정부가 있잖아요. 그럼 의정부는 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그래서 의정부죠. 그리고 육조가 있었죠. 이호의 병영고. 대단한 사람이죠. 큰 업적을 한 사람이에요. 싸움도 잘하죠. 당태종이 친히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자, 쳐들어오는데 이 쳐들어오기 전에 당태종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고구려가 우리와 싸움을 할 생각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준 점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기가 무슨 강이라고 그랬죠? 요강이라고 그랬죠? 이 요강을 중심으로 해서 고구려 영토라고 얘기했죠? 요쪽에 고구려 애들이 뭘 쌌습니까? 천리장성을 딱 쌓아요. 누구를 감독으로 해가지고 연개소문을 감독으로 해가지고 천리장성을 딱 쌓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왕이었던 영유왕을 죽이고 새로운 임금을 어떻게 해요? 연개소문이 딱 앉혀놓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뭐를 합니까? 최고 권력자인 대망리지에 올라가요. 그래서 천리장성과 그 다음에 뭐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연개소문의 집권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 대망리지라는 거는 뭐냐면 평시에는 재상들이 누가 나타나서 그 정치를 하냐면 대대로가 갑니다. 대대로. 근데 전시에는 망리지급이 딱 올라가는 거예요. 망리지. 그래서 대망리지에 딱 올라가요. 그래서 당태종이 어떻게 한다? 예, 결국에는 당나라가 침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본다면 당시 고구려에서는 당태종의 즉위하는 그런 모습들, 당시에 당나라가 이 당태종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당나라와의 관계에서는 안심할 수 없다라는 걸 느꼈던 것이죠. 또 당나라 입장에서는 반대로 고구려가 천리장성을 쌓고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켰어요. 고구려하고 같은 하늘 아래에서는 살 수가 없겠구나 해서 당태종이 이끌로 당나라가 침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침략을 하면서 당태종이 굉장히 잘 싸우는 사람입니다. 이쪽 천리장성을 어떻게 합니까? 무너지죠. 쫙쫙쫙 무너져요. 그 쫙쫙 무너지는데 요쯤에서 길목에 뭐가 있어요? 안시성이 있어요. 안시성. 이 안시성만 딱 무너뜨리면 고구려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길목이 되는 거죠. 예, 평양서 점령은 일도 아니게 된 거죠. 이 안시성 싸움인데 여러분들 이 영화로도 나왔죠? 예, 안시성의 그 성주와 안시성에 있는 주민들이 일치단결해가지고 당태종의 대부대를 결국에는 물리쳤다는 게 나오죠. 뭐 거대한 산도 쌓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성을 넘어드는 그 최신식 뭐 이렇게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높은 탑도 만들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안시성 싸움에서 지더라. 이때에 안시성을 지키고 있었던 성주를 양만춘이라고 그러는데 만춘이 형님이라고 그러는데 이 만춘이 형님이 실질적으로 안시성의 성주였는지 아닌지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냥 전설로 성주가 양만춘이었다더라라는 거지 확실하게 안시성의 성주였다라고는 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당태종의 의싸움에 져서 물러갑니다. 일설에 의하면 이 고구려 군이 쏜 화살에 의해 가지고 결국에 어떻게 됐다? 뭐 액군인이 됐다라는 건데 그것도 확실치는 않고요. 자, 어쨌든 요 해가 645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6, 하나, 둘, 넷, 다섯. 뭐 연도 요 정도면 외우기 쉽죠? 자, 그러면 수나라 물리치고 당나라 물리쳤습니다. 누가? 고구려가 물리쳤어요. 그럼 신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라는 더 큰일 난 거죠. 완전히 지읒된 거죠. 국가 최대의 위기를 마련한 거예요. 잘못된 거죠. 당태종은 죽으면서 고구려 쳐들어가지 말아라라고 유언까지 남겼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런 틈을 타서 백제는 계속 어떻게 합니까? 신라를 괴롭히는 겁니다. 괴롭혀요. 대야성 공격을 해서 사위를 죽이고 뭐하고. 그래서 김춘추가 목숨을 걸고 연개소문을 만납니다. 연개소문을 만나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백제들이 자꾸 쳐들어와서 못 살겠습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연개소문이 싹 무시를 해버리죠. 도와주는 건 좋은데 그러면 니네 옛날에 진흥왕 때 빼앗아 갔던 우리의 영토나 내놔. 그러면서 김춘추를 가둬버리죠. 김춘추가 탈출을 하고 나서 이제 갈 길은 어디밖에 없다? 당나라로 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당나라에 가서 당나라의 당시 황제였던 고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처음에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죠. 니네 동네 문제는 니들이 알아서 해야지 자꾸 우리를 끌어들이지? 라고 이야기를 하죠. 김춘추가 돌아가게 되면 자기의 정치 생명도 끝장이 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한 가지 꾀를 내서 우리를 도와준다면 고구려 영토를 드리겠습니다. 귀에 쫄깃한 제안을 딱 합니다. 그래서 당나라가 알았다 해. 내 도와준다 해. 딱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김춘추에 의해서 나당 동맹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통일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이 이제 거기에 나왔고요. 통일 과정을 보면은 우선 김춘추에 의해 가지고 나당 동맹이 형성이 됐죠. 나당 동맹이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김춘추가 이제 왕이 되고 나서 당나라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어디부터? 고구려부터 쳐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약간 백제부터 쳐들어가죠. 그래서 백제를 쳐들어가는데 무슨 싸움? 황산벌 전투에서 오천결사대 개백 이 황산벌 전투에서 백제가 짐으로 인해서 백제가 멸망하게 되더라. 사비성이 함락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660이에요. 660. 자, 660이에요. 사비성이 함락됐어요. 사비성 함락되고 나서 이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럼 백제를 이겼구나. 와 신난다. 막 이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만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부흥운동. 백제 망했다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나머지 있는 백제인들에 의해 가지고 백제를 다시 세우자 해가지고 부흥운동이 와 일어나는 겁니다.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주류성과 임존성을 중심으로 해서. 주류성과 임존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부흥운동이 막 일어나요. 복신, 도침.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당시 왕자였던 부여풍을 임금으로 딱 앉히고 딱 일어나요. 그 기세가 굉장히 컸습니다. 굉장히 컸어요. 신라도 어찌할 바를 몰랐죠. 요때에 또 이 일본에서 오빠의 나라가 망했다. 우리 오빠. 그래서 이 오빠의 왼수를 갚자 해가지고 대규모의 이 함대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백제 부흥군과 일본 함대 연합전선에서 당나라가 참 잘 싸우는 바람. 이 백강정투, 금강하구에서 일어났던 백강정투에서 일본 함대를 물리침으로 인해 가지고 백제의 부흥운동도 끝나게 되더라. 정말 아쉽죠. 정말 안타깝죠. 네. 자, 요때에 부흥운동의 막을 내리고 당나라는 백제를 먹기 위해서 아주 흑심을 가지고 있어요. 흑심. 그 흑심이 바로 뭐냐면 웅진 도독부예요. 이 도독부라는 명칭은 식민지를 이 감독하는 기관이거든요. 총독부 같은 거거든요. 이거를 딱 설치를 한다라는 얘기죠. 이제 나머지 남아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자, 고구려.
그래서 역시 나당 연합군이 고구려에 쳐들어가죠. 그래서 평양성이 결국에는 함락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몇 년 뒤에요? 8년 뒤에 668이에요. 자, 그러면 수나라도 물리치고 당나라도 물리쳤던 고구려가 이렇게 쉽게 망할 수가 있느냐? 안 망하죠. 이게 어디 가겠어요? 고구려인들의 기질이 어디 갑니까? 안 가요. 근데 왜 망했느냐라는 거죠. 왜 망했을까요? 연개소문이 죽습니다. 연개소문이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강력한 권력이 있는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권력의 공백 현상이 나타납니다. 공백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워요. 내분이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분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된 거예요. 연개소문 그 대망리 자리를 장남인 남생이가 이어받지 못하자 남생이가 어떻게 합니까? 삐져요. 삐져가지고 어디로? 당나라로 망명을 합니다. 당나라로 망명을 하고 고구려 내에서는 대망리 자리를 가지고 서로 내분이 막 일어나죠. 당나라 군대가 들어오게 되는데 최고 권력부의 핵심이었던 연개소문의 장남이 왔다는 것은 당나라에게 천군 만마를 얻은 거죠. 고구려를 쳐들어가는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소중한 정보들을 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결국엔 그렇게 해서 평양성이 함락이 됐다라는 거죠. 자, 평양성이 함락이 되고 그 다음에 당나라는 어떻게 하죠? 여기를 자기네의 영토로 다스리기 위해서 뭐를 합니까? 여러분, 안동 도호부를 설치를 하더라. 안동 도호부. 도호부 역시 도독부와 비슷한 거죠. 자, 그렇다면 도호부와 도독부가 뭐가 다른 겁니까? 보다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게 도호부고요. 조금 작은 지역은 도독부예요. 그러니까 도호부의 수장이 더 권력이 세겠죠.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고구려에서도 부흥운동이 일어나더라. 건모잠, 안승, 고연무 이런 사람들이 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백제의 부흥운동과 고구려의 부흥운동을 구분하기 위해서 약간의 암기 팁이 있는데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검은 모자 안 쓰냐고, 검은 모자 안 쓰냐고, 검은 모자 안 쓰냐고 이렇게 배워주세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건모잠, 안승, 고연무, 고구려예요. 자, 그래서 안승을 왕으로 앉히고 나름대로 고구려 부흥운동을 끌어가는데 역시 내분이 일어나요. 내분이 일어나서 안승이 신라에 투항을 합니다. 신라에 투항을 해. 신라가 딱 투항하는데 이 사람을 죽이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금마저가 어디냐면 오늘날의 익산 지역이에요. 요 지역으로 보내가지고 허울도 없는 그냥 이런 나라 보덕국이라는 너 거기에 보덕국 왕으로 삼아주죠. 왕으로 삼아주면서 그 사람 주면서 고구려의 부흥운동을 신라가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왜 신라는 고구려의 부흥운동을 지원하느냐? 무엇 때문에 지원하느냐? 자, 안동 도읍을 설치했죠. 평양에서 고구려까지 함락을 했죠. 그러면서 당나라가 무엇을 했습니까? 신라 지방에다가는 계림 도독부를 만들었어요. 이 계림이 바로 뭐냐면 닭이 꼬끼요 하면서 나타나가지고 닭이 우는 숲이다 해서 계림인데 신라 경주 지방에 지금도 계림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건국 신화와 깊은 관련이 있는 곳입니다. 즉 신라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부 당나라가 그래서 계림 도독부의 도독을 누구 삼냐면 당시의 왕이었던 무열왕이 백제를 멸망시키고 얼마 있다가 죽거든요. 그래서 고구려 멸망시키는 데에 열심히 노력을 했던 왕은 무열왕의 아들인 문무왕이에요. 이 문무왕을 도독으로 딱 하는 거죠. 그럼 이것은 곧 뭐냐? 신라를 하나의 나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당나라의 영토로 편입시키겠다라는 거죠. 한반도 전체를 당나라가 먹겠다라는 수작인 겁니다. 그래서 공동의 적이 나타났어요. 누구? 당나라다. 고구려 애들도 당나라가 미워.
신라도 당나라가 물러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당 전쟁을 하더라라는 얘기예요. 나당 전쟁. 나당 전쟁. 그럼 세계적인 대제국인 당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어디가 했다? 신라가 했다라는 얘기죠. 당시에 나당 전쟁을 이끌었던 신라의 총사령관이 누굽니까? 김유신이에요. 김유신. 그 다음에 문무왕. 이 두 사람이 힘을 합쳐가지고 당나라와 전쟁을 하더라는 얘기죠. 문무왕과 김유신의 관계는 뭐예요? 김유신이 뭐예요? 외삼촌이죠? 외삼촌? 엄마의 오빠니까. 그렇죠? 외삼촌이죠? 그래서 당나라와 싸움을 하는데 육지에서는 매소성입니다. 매소성. 매소성이 오늘날의 연천지방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바다에서는 기볼포, 금강하구. 이 기볼포 전투에서 당나라를 물리칩니다. 676년도에 당나라를 물리침으로 인해 가지고 삼국 통일의 위협을 완성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라의 삼국 통일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놓고 봤을 때 고구려가 삼국 통일을 했으면 드넓은 만주벌판이 우리 것이 되는 것이 아니냐. 왜 신라가 삼국 통일해가지고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고, 신라가 비겁하게도 외세인 당나라를 끌어들여가지고 했다 이렇게 생각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이 한국사를 허투루 공부하신 거죠. 네, 허투루 공부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신라가 만약에 삼국 통일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 당시에 우리가 중국의 역사로 송두리째 펼칠 수 있었음을 모르시는 거죠.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그래도 6세기 중엽 때의 정신세계가 살아있었던 나라는 신라였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외세의 지원을 받았으나 결국에 외세를 물리쳤어요. 무력으로 쫓아버렸어요. 이것이 곧 신라인들의 기상을 말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삼국 통일을 하는데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이 지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기가 청천강이고 여기 살짝 들어갔는데 여기가 대동강이죠. 평양입니다. 평양, 여기에서부터 여기 원산만까지. 그럼 여기는 이제 중국 지역이 되면 당나라가 되는 거예요? 네, 당나라가 되는 거죠. 웅진, 안동 도읍을 설치했으니까. 원래 약속대로 여긴 당나라 주기로 했으니까 되는데, 30년 뒤에 고구려 유민들에 의해 가지고 뭐가 생겨나요? 발해가 생겨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전히 이 지역은 우리의 영토로 자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가야까지 포함해서 4국, 3국 체제까지 했던 삼국 시대가 이제 2국 시대로 접어지게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른바 남북조 시대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라에 대해서, 신라의 삼국 통일에 대해서 폄하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삼국 통일에 의거한 게 그 내용들이 이제 바로 대동강 이남의 불완전한 통일이다. 그러나 당나라를 몰아냈던 자주적인 통일이고요. 또 한 가지는 새로운 민족 문화의 탄생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새로운 민족 문화의 탄생. 그때까지만 해도 고구려 문화, 백제 문화, 신라 문화, 가야 문화 각 나라별로 이렇게 존재를 했다. 물론 서로 깊게 많이 자주 교류를 했습니다만 각 나라별로 특이점이 있었는데 이제 통합된 민족 문화로서 우리가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제가 교재에서 다뤄주고 있고요. 부흥운동 잠깐 볼게요. 교재 46쪽에 부흥운동. 백제는 흑지상지 복신 도침 왕자풍 이렇게 되어 있죠. 주류성 임존성에서 4년간 저항을 했습니다. 백제가 망하고 나서. 또 외의 수군이 3만 명이 금강하구에서 패배를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흑지상지는 당나라로 귀화를 해요. 당나라를 귀화를 하고 주류성이 망했잖아요. 그리고서 나머지 남아있는 것이 이제 임존성인데, 임존성을 함락시키는데 당나라 부대와 함께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적은 어디에 있다? 내부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고구려는 건모잠, 고연모, 안승, 이 사람들이 고구려의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주역이고요. 안승을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이후 안승은 신라로 망명을 하고 금마저의 보덕국, 이 보덕국을 누가 지원해줬다? 신라가 지원해줬다.
당나라를 몰아내기 위해서 신라가 지원해줬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료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자, 남북 세력과 동서 세력과 관련된 그런 지도고요. 만약에 이러한 지도가 문제에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 수나라의 침략과 당나라의 침략과 관련된 건데, 여기 안시성 있잖아요. 안시성과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안시성과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은 여기 당나라의 침략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평양, 요 평양 함락이에요. 평양 함락과 관련되는 거는 수나라의 침략이에요. 이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평양성이 수나라에 의해서 잠깐 함락이 됩니다. 이때 수나라 장군 우중문이 주력 부대를 이끌고 막 평양성을 들어가요. 평양성을 딱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좋아하죠. 뭣도 모르고 좋아하죠. 이때 우중문의 굉장히 잘 싸우는 수나라 장군입니다. 이 사람이. 네, 형제지간인데 형제가 둘 다 잘 싸워요. 우중문의 어떤 뭐라 그래요? 냉철한 그런 마인드를 뒤흔들어 버리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한 편의 시였어요. 그 시 하나가 전세를 뒤바꿔 버립니다. 그 시를 읽고 우중문이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 시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장군의 계략과 장군의 용맹함이 이제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높게 칭송을 하죠. 우중문이 딱 읽고 기분이 좋죠. 그런데 만족을 이제 알았으면 그냥 꺼져라. 뒤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중문을 비꼬는 거죠. 이 시를 누가 지었느냐? 이 문덕이 형, 을지 문덕이 딱 준 거죠. 심리전에서 우중문이 진 겁니다. 심리전에서. 그래서 이 장수라든가 지휘관들은요, 이 냉철한 이성적인 판단이 흔들리면 안 돼요. 감정에 치우쳐지면 안 돼요. 평양성을 들어갔습니다만 결국에는 평양성이 비어 있었고, 아, 우리가 속았구나, 이것이 함정이구나. 그래서 퇴각하는 군대를 살수해서 물리쳤다.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안시성 싸움. 안시성 싸움 나올 때 이제 아까 제가 요거랑 다르잖아요. 뭐가 달라요? 뭐가 존재해요? 요 천리장성이 존재하잖아요. 아까 수나라 할 때는 천리장성 없었죠? 예, 천리장성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 천리장성의 위치를 딱 보게 되면 랴오어강이죠, 랴오어강. 예, 랴오어강다. 자, 그 다음에 부흥원동의 위치예요. 뭐 고연무, 그 다음에 건모잠, 흑지상지, 임존성이죠. 그 다음에 여기 주류서. 흑지상지가 임존성에서 뭐를 했다? 여러분들 요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임존성에서 뭐를 했다? 임존성을 지켰다? 아니죠. 임존성을 함락시키는데 당나라 군대 앞장서 왔다. 그 다음에 안승, 고구려 사람이죠. 금마저의 보도국을 세워서 신라가 지원을 해줬다. 건모자 안 쓰냐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나당 전쟁이죠. 요쪽에 매소성, 요쪽에 기벌포, 금강하고, 이로 인해서 당나라 부대를 완전히 신라가 몰아냈다라는 거죠. 좀 더 이제 요 지도 자체가 별로 그리 멍텅구리하기 때문에 좀 더 좀 잘 보이는 기벌포 요쪽에, 그 다음에 여기 매소성 이렇게 있습니다. 기벌포가 제일 마지막이에요. 676년. 그래서 삼국통이라는 게 676년이에요. 앞으로 해도 676, 뒤로 해도 676.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에 꼭 나오는 예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가 옳을까요? 신라는 당의 수군을 금강하류 매소성에서, 매소성이 아니라 뭐라고 해줘야 돼요? 기벌포라고 해줘야 되겠죠? 신라는 백제와 고려를 멸망시키고 웅진도독부를 설치했다. 이 웅진도독부 누가 설치한 거예요, 여러분들? 당나라가 설치한 거죠. 고구려와 백제의 공격으로 위기에 처한 신라는 일본의 구원 요청을 하였다. 신라가 합니까? 신라가? 아니죠. 백제가 한 거죠. 백제와 고구려의 유민들은 부흥운동을 전개하여 후백제와 후고구려를 건국하였다. 어떻게 보면 이게 맞을 수 있어요. 이게 함정이에요. 아니죠. 후백제와 후고구려를 건국하는 것은 신라 하대 때에 결혼이 900년도에 세웠던 나라가 후백제. 그 다음에
궁예가 세웠던 901년도에 세웠던 나라가 후고구려죠. 함정이죠. 그러니까 후백제 후고구려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백제 고구려 부흥운동. 자, 5번. 신라는 나당 동맹을 맺을 때 대동강 이북의 땅을 당에게 넘겨주겠다는 비밀 약속을 했다. 그렇죠. 이것이 정답이다. 자, 2번 문제. 다음 상황이 발생한 시기를 연폐해서 옳게 고른 것은 부흥군. 무슨 부흥군일까요? 백제가 됐든 신라가 됐든 부흥운동을 했던 부흥군이죠. 부흥군에 의해 왕으로 추대되었던 부여풍은 부여예요. 부여. 아, 그러니까 딱 어느 부흥이다? 백제 부흥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고구려와 외국에 군사를 요청하여 당나라 군대를 막으려 하였다. 문무왕과 당의 장수 유인원은, 이름이 재밌네요. 유인원, 원숭이. 육군을 거느리고 나아가고 유인계는 수군을 거느리고 백강으로 가서 육군과 합세하여 주류성으로 갔다. 백강 어귀에서 외국 군사를 만나 4번 싸워서 모두 이기고 그들의 배 400척을 불살랐다. 와, 어마어마하게. 이때 부여풍은 탈출하여 도주하였다. 왕자 부여, 충승, 충지 등이 부여풍의 군사를 거느리고 외국 군사들과 함께 항복하였다. 그럼 이 시기죠. 이 시기, 이 백제 부흥동이 있었던 이 시기는 언제예요? 백제 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고구려 망하기 전이죠. 네. 그러면 살수대첩, 대야성 전투, 사비성 함락, 백제 망했네요. 평현성 함락. 그럼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여기 3번 되겠죠. 3번. 네, 3번 정답. 자, 보너스 문제입니다. 보너스 문제. 이거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뭐 법원 서비국어 요 시험 문제가 다른 국보다도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어요. 법원직이. 그러니까 법원직이라는 경찰직 이런 문제들이 좀 난이도가 있거든요. 같은 구급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가, 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보기 위해서 골라라. 그러니까 가와 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거. 을지문덕은 평양으로 직접 쳐들어 오려는, 노려는이 아니라 오려는이에요. 오려는 수의 30만 대군을 청천강 부근에서 괴멸시키며 대승을 거뒀다. 612년이죠. 당태종은 1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하였다. 고구려는 요동성을 비롯해서 여러 성을 빼앗기고 공경에 처했으나 안시성 전투에서 승리하여 당군을 물리쳤다. 645년이죠. 자, 그러면 수나라, 당나라 요 사이에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했다. 그래서 당나라 쳐들어왔다. 그죠? 이걸 구실로 해가지고 맞다. 그 다음에 고구려는 요동지방에 천리장성을 쌓기 시작했다. 영계소문이 당나라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당나라 쳐들어온 거죠. 맞죠. 고구려는 말갈 세력과 손을 잡고 요소를 먼저 공격했다. 먼저 선제 공격을 했어요. 그러면 수나라 침입 이전이죠. 가 이전이죠. 그러니까 이게 틀렸어요. 장군 온달이 중령 이북의 땅을 되찾고 신라를 압박했다. 장군 온달이 어디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어디 쪽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장수왕, 광개토대왕 때 한강 이북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장수왕 때 한강 이남을 점령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장군 온달은 7세기 때 사람이 아니라 6세기 말에 그리고 고식 부근에 활동을 했던 그런 사람이죠. 이 장군 온달에 관련돼서는 중령 이북의 땅을 태우고 신라를 압박해가지고 싸우다가 여기서 죽었다. 그래서 요 부근에서 죽었다라는 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북한강, 즉 한강, 오늘날로 따지면 저기 어린이대공원이 있는데 아차산이 있거든요. 아차산에서 싸우다가 죽었다라는 그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때의 장군 온달의 부인이 누굽니까? 예, 평강공주죠. 평강공주가 이 온달이 죽었는데 관이 안 이렇게 움직이질 않아요. 아무리 고구려 군사들이 이렇게 들으려고 해도 움직이지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평강공주가 와서 장군 이제 집으로 갑시다. 그러니까 관이 들리더라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관이 들리는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와서 이렇게 싹 어루만져 주면 들리는 게 있어요. 장군 온달에 관하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에 아주 유명했던 여장부라고 할 수 있죠. 여주 시인이고 또 기생이면서 누구? 황진이를 사모했던 그 총각도 그랬죠. 그래서 정답 골라라죠.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 정답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가 없네요. 자, 이렇게 해서 신라의 삼국 통일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힘차게 알아봤고요. 이제
새 시대가 열립니다. 남북조 시대. 이 남북조 시대를 열었던 신라, 이 통일된 신라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어떻게 힘차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